이번 시간에는 입찰 공고에서 예정 가격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적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눈에 입찰에 참여한 기록들을 보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입찰 참여하실 때는 항상 투찰 금액이라는 걸 가지고 참여를 하죠. 저희는 얼마를 가지고 투찰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투찰 금액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데요. 각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각각의 투찰 금액이 있어요. 모든 업체는 각각의 투찰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를 하지만 사실은 이 투찰 금액으로 입찰을 한 게 아니라 예정 가격이 얼마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입찰을 보신 거라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게. A 업체라는 곳과 B 업체라는 곳이 각각 투찰을 했을 때 A 업체의 투찰 금액은 A 회사가 예상했던 예정 가격의 투찰 한율을 곱한 금액이고요. B 회사의 투찰 금액은 B 회사가 예상한 예정 가격, 각각의 다른 같지 않은 예정 가격을 가지고 투찰 한율을 곱한 금액이에요.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찰 금액은 A 회사가 예상했던 예정 가격의 투찰 한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했으면 이 예정 가격이 산출될 방식은요. A 회사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에 A 회사가 예상했던 사정률로 입찰을 본 거예요. 그러면 이 사정률은 뭐냐? 낙찰 사정률이라는 거, 이거는 A 회사의 사정률이 아니라 또 같지 않죠? 낙찰 사정률이라는 건 공고에 있는 유일한 정보, 낙찰이 될 수 있는 사정률인데 공고의 예정 가격을 기초 금액으로 나눈 퍼센트입니다. 나쁜 퍼센트고요. A 회사의 투찰 금액은 A 회사가 예상했던 사정률을 기초 금액과 투찰 한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에요. 기초 금액은 공고에 있는 정보, 투찰 한율도 공고에 있는 정보죠. 다만 이 사정률이라는 정보만 A 회사에서 예상을 해서 넣은 거예요. 이 A 회사의 사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A 회사의 사정률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왼쪽으로 보내면 요거를 이렇게 보내서 나누기를 하면 A 투찰 금액 나누기 조금액 곱하기 투찰 한율 하면 이 A 사정률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는 봤던 이 예정 가격에서 사정률까지 따라가는 과정을 봤습니다. 이번에는 각 회사가 이제 투자했던 사정률을 계산하는 방식을, 계산식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. 그러려면 이렇게 계산 통해서 얻은 이 사정률들을 통계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사정률을 만든 이유는 비교, 한눈에 보기 위한 데이터. 한눈에 보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. 참가 기록 통계 데이터라고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참여했던 거 아니면 경쟁업체가 참여했던 것들을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인데 예정 가격이나 투찰 금액 같은 거는 한눈에 여러 공고의 정보들을 아니면 여러 업체들의 것들을 비교해보기가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사정률로 변환을 하고 어떻게 분포하는지 한눈에 보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 계산식 우선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A 회사의 투찰 금액을 예를 들어서 8,862만 2,450원으로 입찰을 받았고 이 공고의 A 회사가 이제 예상했던 예정 가격은 1억 100만원, 낙찰 한율 87.745를 곱한 금액으로 이렇게 입찰을 받다고 하면 실제로 개찰돼서 공고의 사정률을 봤더니 100.99%. 일치하지는 않죠. 일치하진 않아요. 예정 가격은 1억 99만원이에요. 그쵸? 1억 99만원이고 기초금액이 1억인 공고였습니다. 그러면 A 회사가 입찰을 받던 사정률은 101%이고 투찰금액 8,862만 2,450원의 투찰금액을 기초금액과 낙찰 한율을 곱한 것으로 나누면 A 회사가 입찰을 본 사정률은 101%, 그 다음에 이 개찰 공고 1순위가 될 수 있는 사정률은 100.99. 실제로 그래서 이 공고에서 A 회사는 이 사정률보다 약간 더 높았고 실제로 1순위를 합니다. 실제로 1순위를 하게 되는 101%라는 사정률로 100.99의 공고에 1순위를 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줘요. 이렇게 사정률을 저희가 참여했던 사정률들을 쭉 만약 계산해 봅니다. 이 사정률을 저희는 지금 엑셀 시트를 통해서 한눈에 보게 했는데요. 사정률 범위는 지금 -3에서 +3까지 범위였는데 저희는
마이너스 0.8부터 플러스 0.7까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. 요 지점은 99.20, 99.21, 99.22 아래로 내려오면 99.20, 99.30, 99.40 이런 식으로 99.2부터 요 끝으로 오면 100.79까지 쭉 이제 전체 사정률들 분포를 보여주는 거예요. 사정률 입력이 쭉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도록 저희가 계산식을 만들었어요. 이 계산식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. 일단 식을 만들었다. 그렇게 한다면 왜 이렇게 식을 만들고 보냐, 이렇게 쭉 만들어서 봤더니 특정 사정률에 반복적으로 입찰을 보는 기록들이 있죠.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뭐 색깔 보이게 하는 것들도, 이런 것도 뭐 엑셀에서 있는 뭐 조건부 서식이라는 이런 기능들이나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. 함수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우리가 자주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업체는 어떻게 입찰을 보고 있구나,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거나, 아니면 우리 참가 기록 우리 게 아니더라도, 그쵸, 이게 경쟁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, 우리는 이렇게 입찰을 많이 봤는데 경쟁 업체는 우리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입찰을 많이 봤었구나, 그래서 우리보다 항상 뭐 1,000원씩 적게 입찰을 봤었구나,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통계 자료입니다. 그러면 이 통계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, 1순위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예정 가격이 결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예정 가격이 1순위 금액을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정 가격을 미리 알아낼 수 있나? 안 되죠. 1순위 금액을 미리 알고 있으면 사실 모든 업체가, 그렇죠? 1순위 금액을 알고 있는 모든 업체가 다 낙찰이 되겠죠? 낙찰 업체가 뭐 100개, 200개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는 안 되죠. 예정 가격은 무작위로 생성되냐? 기본적으로는 예스인데 또 완전 무작위는 아니에요. 요거는 생성 기준이 있습니다. 1순위 금액은 정확히 일치해야 하나? 정확히 얘기하면 낙찰 기준 금액보다는 크고 2순위보단 작은 금액으로 입찰을 보시면 돼요. 근데 이렇게 표가 있을 때 여기가 낙찰 기준 금액이고 여기에 만약에 2순위 금액이 있다, 여기 낙찰 기준 금액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. 1순위는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, 이 범위부터 이 범위 사이에는 어디 입찰을 보더라도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. 정확하게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되냐, 예정 가격이 얼마 생기면 우리도 정확한 그 예정 가격을 알아야 되냐,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러면 1순위를 하기에 더 유리한 사정률은 일단 확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조금 더 확률이 높은, 무조건이 아니라 더 유리한 사정률이 있어서 낙찰 사정률 분포하고 참여 사정률 분포, 아까 저희가 엑셀로 보여드렸던 분포도가 있죠? 대조해서 보면 어디가 더 1순위 하기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. 낙찰이 잘 나오는 업체와 직접 투철하고 있는 사정률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. 만약에 낙찰이 안 나오는 업체도 한번 타산지석으로 한번 보실 수 있어요. 저 업체는 왜 낙찰이 안 나올까 라는 것도 혹시 시간 되시면 안 좋은 습관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보실 필요가 있지만 크게 도움받으시지 못할 거예요. 잘하고 계시다 하면요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찰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, 그러면 우리는 왜 낙찰이 안 나올까 라는 것들을 통해서,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.